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10일 용해도 차를 이용하여 분리해 두 번째 시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용매에 따른 용해도 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오늘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 중에서 재결정이라고 하는 걸 알아볼 거고요. 예를 들어서 천일염에서 정제소금을 얻을 때 재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천일염은 염전에 바닷물을 가두어 놓으면 햇빛과 바람으로 물이 증발해서 물의 양이 줄어들죠. 그러다가 포화 용액이 되고 물이 더 증발하면 용해도 이상으로 들어있던 소금 결정이 석출이 되는데 이때 소금 결정이 굵은 소금 결정으로 석출이 되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일염, 굵은 소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천일염인 이 굵은 소금은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얻었기 때문에 흙이나 먼지 등의 불순물이 조금 섞여 있어서 거무스름한 걸 볼 수가 있죠. 우선은 천일염을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보도록 할게요. 여긴 바다랑 가까운 염전이야. 여기에 바닷물을 모아서 소금을 만들어. 우와, 바닷물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아? 펌프로 퍼올리기도 하고 바퀴처럼 생긴 수차를 밟아서 퍼올리기도 하지. 이렇게. 재밌겠다. 햇빛이랑 바람이 부는 데서 여러 날이 지나면 바닷물이 조금씩 날아가서 소금만 남게 돼. 우와, 바닷물 밑에 소금이 숨어 있었어? 숨어 있었던 게 아니라 물에 녹아서 보이지 않았던 거라고. 소금을 자세히 보면 반짝반짝 정육면체 모양이야. 소금이 물에 녹으면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물이 마르면 다시 소금 알갱이 모양이 돼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지. 잘 봐. 바닷물일 땐 안 보이지? 근데 바닷물이 마르니까 이렇게 보이잖아. 그렇구나. 이제 만들어진 소금을 모아볼까? 짠! 어때? 우와, 소금 많다. 정말 소금은 바다에서 나는 거였구나. 신기하다. 이런 식으로 얻은 천일염은 바닷물을 증발시켜 얻어서 흙, 먼지 등의 불순물이 조금 섞여 있기 때문에 거무스름해요. 이 천일염을 재결정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면 순수한 하얀 소금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설명을 해보면요. 천일염을 물에 녹인 다음에 거름장치로 걸러요. 그러면 물에 녹지 않는 불순물은 거름종이 위에 남아서 제거가 되고 소금은 물에 녹으니까 소금과 물, 그러니까 소금물이 이렇게 걸러져서 비커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른 용액을 가열하면 물이 증발되고 순수한 소금이 고체 결정으로 석출되는데 이게 고체로 다시 석출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재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결정으로 만든다 라고 해서 이런 과정을 재결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하면 불순물이 제거된 깨끗한 소금을 얻을 수가 있고 이 소금은 결정이 작아요. 그래서 가는 소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천일염에서 정제소금을 얻는다. 정제라고 하는 게 불순물을 제거하는 걸 정제한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천일염에서 정제소금을 얻을 때 재결정 방법을 쓰는 거고요. 방금 설명했듯이 재결정은 불순물이 섞여 있는 고체물질. 이때 고체물질은 양이 많은 걸 얘기하고 불순물은 적은 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불순물이 섞여 있는 고체물질을 적절한 용매에 녹인 다음에 이렇게 걸러서 용매를 증발을 시키면
순수한 고체 결정을 분리해낼 수 있는 방법이죠. 이거를 재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결정의 두 번째 예로 불순물이 섞인 질산칼륨에서 순수한 질산칼륨 분리하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용액에는 물에 질산칼륨과 염화칼륨이 녹아 있는데요. 질산칼륨과 염화칼륨은 둘 다 물에 잘 녹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질산칼륨이 40g이 녹아 있고 염화칼륨이 20g이 녹아 있다라고 한다면 염화칼륨이 적은 양이 섞여 있는 질산칼륨에서 순수한 질산칼륨을 분리해내는 그 재결정 방법에 대해서 지금 배워보는 거고요. 아까처럼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질산칼륨과 염화칼륨이 녹아있는 이 수용액에서 질산칼륨만 분리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질산칼륨 40g에 염화칼륨 20g이 섞여있는 혼합물이 있는데 이것을 60도씨 물 100g에 넣게 되면요. 질산칼륨이 40g이니까 60도씨 물 100g에서 질산칼륨은 용해도가 이만큼이니까 이게 다 녹겠죠. 그리고 염화칼륨은 20g이잖아요. 그러면 60도씨에서 염화칼륨의 용해도는 이만큼이니까 염화칼륨도 다 녹겠죠. 그래서 60도씨에서는 둘 다 물에 다 녹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염화칼륨이 소량 섞여 있는 질산칼륨을 높은 온도의 물에 녹인 다음에 이 용액의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도씨로 냉각을 시켜보는 거죠. 20도씨로 이렇게 냉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질산칼륨의 경우에는 20도씨에서 용해도가 31.9g이거든요. 질산칼륨은 40g이 들어있는데 31.9g만 녹을 수가 있으니까 이 나머지 40 빼기 31.9 하면 이 8.1g은 녹지 못하고 고체 결정으로 석출이 되겠죠. 반면에 염화칼륨의 경우에는 20도씨로 온도를 낮춰도 용해도가 이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녹아 있겠죠. 이렇게 용액의 온도를 낮추게 되면 순수한 질산칼륨이 고체 결정으로 석출이 되고 이것이 다시 고체 결정이 되는 거니까 역시 재결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보시면 20도씨에서 질산칼륨 고체 결정이 석출되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염화칼륨의 경우에는 양이 적기 때문에 온도를 낮춰도 포화 상태에 이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용액 속에 그대로 녹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온도에 따른 용해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순수한 질산칼륨을 분리해냈고 이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적은 양의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 많은 양의 고체 물질을 역시 적절한 용매에 녹인 다음에 이번에는 용액의 온도를 낮춰서 순수한 고체 물질을 분리해냈죠. 그런 방법도 재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설명했던 실험을 입자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염화칼슘이 소량 섞여 있고요. 질산칼륨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높은 온도의 물에 녹인 다음에 용액의 온도를 낮춰주게 되면 순수한 질산칼륨만 고체 결정으로 석출되는 재결정을 볼 수가 있었고 이때 소량의 염화칼륨은 양이 적어서 포화 상태에 이르지 않고 용액 속에 녹아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용액을 이제 거름장치로 걸러주게 되면 순수한 질산칼륨 고체 결정만 분리해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거름에서 배웠지만 석출된 질산칼륨 고체 결정은 거름 종이의 구멍보다 커서 거름 종이 위에 남을 것이고 물 분자와 물에 용해된 염화칼륨 입자들은 거름 종이의 구멍보다 작아서 비커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순수한 질산칼륨 고체 결정만 분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를 이용한 분리 중에서 두 번째로 이제
분별 결정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분별이 나누다라는 뜻이니까 말 그대로 성분별로 나눠서 결정을 얻는 방법을 분별 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보면요. 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과 붕산이 섞여 있는 혼합물에서 염화나트륨과 붕산을 각각 분리해 볼 거예요. 여기 실험 과정과 용해도 곡선이 나오죠? 이번에는 아까와 다르게 염화나트륨 25g과 붕산 25g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에요. 아까는 하나는 양이 적었고 하나는 양이 많았잖아요. 그때는 재결정 방법으로 분리를 하는 거고요. 지금의 경우에는 두 개가 양이 비슷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분별 결정의 방법으로 분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염화나트륨 소금과 붕산은 둘 다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염화나트륨과 붕산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물 100g에 넣어서 가열하여 모두 녹이는 과정이 첫 번째 과정이에요. 물 100g에 염화나트륨 25g. 물 100g에서 염화나트륨은 용해도가 이만큼이니까 25g은 다 녹겠죠. 그리고 붕산 25g도 마찬가지로 물 100도씨에서 붕산의 용해도는 이만큼이니까 붕산 25g도 다 녹겠죠. 그래서 물 100g 100도씨에서 염화나트륨과 붕산은 모두 녹아 있는 거예요. 모두 녹인 거고요. 이 모두 녹은 수용액을 얼음물에 담궈서 냉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20도씨까지 냉각을 시키거든요. 그렇게 하면 자, 20도씨로 냉각을 시키면요. 염화나트륨 25g의 경우에는 물 20도씨에서 용해도가 이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다 녹아 있겠죠. 그런데 붕산 25g의 경우에는 물 20도씨에서 용해도가 5g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5g 중에서 5g만 녹고 나머지 25 빼기 5를 하면 20g. 이 나머지 20g 이만큼이 고체 결정으로 석출되겠죠. 이거를 거름장치로 걸러서 분리를 한다는 거예요. 붕산 20g이 이 거름종이 위에 남아있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걸러진 용액의 경우에는 지금 염화나트륨 25g에 붕산 5g이 녹아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다시 가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반 정도 증발을 시켜요. 그러면 물이 50g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식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60도씨 정도로 만들었다라고 치면 그때 다시 고체가 석출되거든요. 그럼 이때는 뭐가 석출되는지를 살펴보면요. 물 60도씨의 온도에서 염화나트륨의 용해도는 얼마냐면요. 물이 100g일 때 37.9g이에요. 그런데 물이 50g으로 반으로 줄었으니까 물 50g에서 용질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은 물 100g의 용해도의 절반일 테니까 2분의 37.9g이 녹을 수 있죠. 계산하면 18.5g이 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합물에 염화나트륨이 25g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18.5g만 녹을 수 있으니까 나머지 6.5g이 고체 결정으로 석출된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붕산을 계산해 보면요. 붕산은 물의 온도가 60도씨이고 물이 100g일 때 용해도가 이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냐면 14.8g이에요. 근데 물이 50g이니까 물 50g에 최대한 녹는 용질의 양은 물 100g에서의 용해도의 절반이니까 2분의 14.8g 해서 7.4g을 녹일 수가 있는데 여기 혼합 용액에 붕산이 5g 들어있잖아요. 이 5g의 붕산은 모두 녹을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염화나트륨 6.5g만 고체 결정으로 석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역시 이렇게
거름 장치에다가 거르게 되면 거름 종이 위에 염화나트륨 6.5g이 이렇게 걸러져서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걸러져 나오는 용액에는 염화나트륨은 18.5g이 녹아있고 그 다음에 붕산은 5g이 녹아있는 거잖아요. 이 거른 용액을 다시 2번, 3번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계속 붕산이 석출되고 염화나트륨이 석출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의 염화나트륨과 붕산을 계속 석출시켜서 따로 분리해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성분별로 결정을 만들어서 분리하는 것을 분별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말을 정리해 보면요.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차이가 큰 물질과 작은 물질이 섞여 있는 상태잖아요. 양은 비슷했지만 그때 높은 온도의 적절한 용매에다가 녹인 다음에 냉각을 시키게 되면 이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차가 큰 물질이 이게 먼저 석출되어서 분리가 되었죠. 그리고 용액을 거른 다음에 가열해서 용매를 증발시키면 이번에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작은 고체 물질이 석출되었잖아요.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이 고체 혼합물을 각각의 물질로 분리할 수가 있고 이렇게 결국 재결정이죠. 재결정을 반복해서 고체 물질을 각각의 성분 물질로 분리하는 방법을 분별결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결정 중에서 염화나트륨과 붕산 분리하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봤어요. 자, 그러면 아까 설명했던 이 실험을 영상으로 보도록 할게요. 실험하기. 염화나트륨 7g과 붕산 7g을 섞은 혼합물을 100도씨의 물 20g에 모두 녹입니다. 녹인 혼합물을 20도씨로 냉각시켜 거름 장치로 거르고 거름 종이에 걸러진 물질은 잘 말리고 남은 용액은 가열하여 증발시킵니다. 해석하기. 냉각 시 용해도가 작은 붕산은 거름 종이에 걸러지고 용해도가 큰 소금은 물을 증발시키면 남게 됩니다. 이 그래프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 곡선인데요. 여러 가지 물질,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염화칼륨, 염화나트륨의 용해도 곡선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어떤 두 가지의 혼합물이 분별 결정으로 가장 분리하기가 쉬울까요? 용해도 곡선에서 저번에 배웠었죠. 이 기울기가 클수록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큰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가장 큰 질산칼륨이랑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가장 작은 염화나트륨의 혼합물이 섞여 있을 때 아까 배웠던 분별 결정으로 분리하기가 가장 쉬워요. 그래서 이 예도 설명했어요.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